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법의심판대에 설 모양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김 전 장관이 현 정부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표적 감찰해서 자리에서 강제로 미래는 혐의, 직권남용 혐의죠. 이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잘 아시죠? 지난해 말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비위 사실을 폭로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요즘은 좀 잠잠하고 있습니다만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그런 수사 상황 또 그때 폭로했던 내용들도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정부 330개 공기관 늘 가운데 임원들의 교체 대상 명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태우 전 수사관도 환경부 감사관실로부터 산하기관의 교체 대상 임원의 명단이라든가 또 성향 그리고 비위 행위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제출받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블랙리스트에 따라서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무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러나고 환경공단 이사장이라든가 감사 이렇게 한 12개 자리에 진여 캠코더 인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자리마다 사전에 갈 사람들을 미리 내정해 놓고 그분들에게 각 기관의 업무 계획이라든지 또 면접 질문서까지 다 보내줘서 사전에 공부를 하도록 해서 서류 심사라든가 면접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렇게 통과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답안을 보고 나서 시험을 본 셈이죠. 실제 모양새는 공모 형식을 취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워서 자기 사람을 특혜 채용한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특혜 채용 정도가 아니고요. 정부 기관이 사기 행각을 벌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권과 반칙,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공약한 문재인 정권, 촛불 정권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산하기관 그런 공기업에 임원 자리에 가겠다고 응모했던 일반 사람들은 완전 들러리 정도가 아니라 바보가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을 줄려 먹은 것입니다. 사실 정부 산하 그런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자리가 연봉이 억대, 어느 곳에는 수억대가 되는 아주 노른자의 자리입니다. 최고급 연봉에 고급 승용차에 거기다 비서관까지 이렇게 다 배치를 해주니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차관이 갈 만한 정도 역할을 못했다든지 흠결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공기관, 공기업 이런 임원 자리에 대선 때의 역할이라든가 기여도에 따라서
청와대가 주도를 해서 자리들을 떡 나눠주시 이렇게 나눠줘 왔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이죠. 얼마 전 어느 정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해 말까지 이렇게 공기관에 취업한 낙하산 인사 실태를 조사한 걸 보니까 한 340개 기관에 434명이 이렇게 취업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기관 임원 채용이 형식상은 공모 형식을 취합니다. 또 인사 추천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모양새고요. 실제는 청와대에서 이사장, 사장, 임원 자리는 물론이고 비상임이사 이런 자리까지도 일일이 챙긴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일입니다. 실제 환경부 산하 이런 기관들은 영양가가 별로 없는 자리입니다. 기재부라든가 산자부, 건교부, 문체부, 금감위 이런 산하기관 자리가 진짜 노른자의 자리죠. 아주 따뜻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상당히 끝발 있는 실세대로 추천이 없이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아무튼 검찰은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김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친정부 인사들을 특혜 채용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아마 김 장관 선에서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꼬리 자르기를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 전 장관도 환경부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특혜 채용 과정에 보고를 다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의도든 아니면 어디 청와대의 지시든 간에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견 또 김 장관의 입장도 억울하다는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현 정권의 장관이라는 게 사실 청와대 행정관보다도 존재감이 없다는 소리가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50만 육군을 통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육군 참모총장 자리입니다. 그 육군 참모총장이 청와대 5급 행정관, 일개 5급 행정관이 불러내서 군 인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해서 아주 웃음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도 바른 장관이지만 자기 부처의 국과장 한 사람도 제대로 임명을 못할 정도로 인사권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전직 총리께서는 자신이 총리 시절에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자기 차 운전기사 한 분도 제대로 임명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못했다고 그렇게 실토를 하더군요. 김 전 장관도 지난해 국회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 장관이 산하 부처 이런 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면 그게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낙연 국무총리에 있을까요? 천번의 말씀이죠.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만 해도 환경공단 감사에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서류심사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했으면은 다 답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심사에서 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 내정한 감사가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아주 혼찌검을 당했다고 합니다. 명색이 차관인데 인사균형비서관, 자기보다 한참 아래인 인사균형비서관실에 불려가서 나무랍, 야단을 맞고, 야단을 맞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죠. 야단을 맞은 정도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차관 자리에서 경질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사를 담당했던 환경부의 운영지원과장인가요? 그 사람은 저기 아주 좌천성 인사를 당해가지고 지금도 이 본부로 못 올라왔다든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찍히면은 아주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기 칠남이 아니라 만기 청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인사권을 청와대가 미주알 고주알 행사하면서 문제가 생기자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또 이런 일을 신미수 균형인사비서관 혼자 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자신의 상관인 조현욱 인사수석에게 보고도 하고 그 지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인사수석실을 청와대를 압수수색도 하고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이 안 했을까요? 조현욱 수석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일각에서는 힘이 더 세다, 말빨이 더 있다 하는 분 바로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2년 후배입니다. 2년. 그래서 숙명여고 동창회 숙녀회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데서도 어울리고 그래서 아주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공연히 인사수석이라든가 또 실세 비서관 잘못 손댔다가 이거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해서 아직까지는 그쪽에 청와대 쪽에는 수사를 했다든가 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나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는 민간 사찰에 대한 DNA가 없다. 이런 오만방자한 말을 했다가 아주 역풍을 맞았죠. 또 민주당 최고위원한 사람은 그거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 그리고 정상적인 업무다 해가지고 내책 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냐. 어쨌든 이 블랙리스트 사건 하면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게 아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전정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정부 또는 여권에 다소 비협조적이거나 어떤 정치적 이념과 다른 그런 산하 기관은 물론이고 단체 민간단체까지도 지원금을 다 배제해버린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였고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김구천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자 문체부 장관 4년형 2년형을 선고받고 노령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러더니 이 정부에서는 김 전 장관이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자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서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아니, 이런 특혜 인사, 낙하산 인사 이런 것을 과거 정부하고 비교합니까?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고 촛불 정권 아닙니까? 또 이 말을 뜯어보면은 법원한테 영장 청구를 기각하라.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뻔뻔하고
염치 없는 소리 아닙니까? 전 정권에서도 이런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성명이랄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독선적인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정말 혀가 내두려질 지경입니다. 아무튼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단적할 날을 휘둘러온 정권이 자기들의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내리는 것을 보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사권도 없으면서 청와대 지시를 곧대로 이행한 김은경 전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또 타당한지도 모르겠고요. 검찰도 청와대 압수수색도 버리고 조현옥 인사소환 조사해서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검찰이죠.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조현옥 수석을 그렇게 감싸고 돌지만 마시고 당장 경질 좋지 않은 그런 인사 결단을 내리세요. 그래야 두 번 다시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가 민간인 사찰과 같은 반민주적 시대착오적 그런 적폐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문 대통령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이런 일들은 재발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경제 파국에다가 제 식구 챙기기, 자리 만들어주기, 일방통행, 내로남불 같은 제왕적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국민들은 이게 촛불 정권입니까? 이것도 나라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서 또다시 제2의 촛불이 타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